HBM3E까지는 이게 SK하이닉스도 가능했습니다. HBM4로 넘어가면은 그 베이스 다이 자체도 초미세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못하죠. 삼성전자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을 이길 수가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비용이 아예 안 나가는 삼성전자와 비용이 나가는 SK하이닉스가 분명히 좀 달라요. 네,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따로 운영하고 있고요. 뭐 그 밖에 한국경제TV도 나가고 있고 다양한 채널을 나가면서 뭐 제가 그래도 조금 이제 투자 기간이 길어서 뭐 그 사이에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활동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5개월 만에 6만 원대를 회복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삼성전자는 뭐 제가 계속 작년에도 말씀을 드려왔었던 대로 이제 일단 뭐 인적인 부분, 그죠? 사람 이제 내부에서 이제 이런 인력 관련된 부분이 조금 이제 만족스럽지 못했었죠, 사실은. 이제 원래 그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IT 기업이고 전 세계적인 IT 기업인데 아무래도 IT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미국 회사들을 들어봤을 때 거의 CEO들이나 아니면 거의 회사를 앞에서 이끌고 있는 분들이 거의 그 업종에 정말 미쳐있는 분들이 CEO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임원급에 좀 이제 어떤 결정권자에 올라가면서 그동안 많이 실수했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실 HBM도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는 다시 조금 그래도 뭔가 전문가 위주로 세팅이 되어서 좀 안정감 있게 회사를 좀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안타깝게도 또 몇 주 전에 안타까운 또 사고가 있었죠. 한종희 부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타워를 이제 헤드타워 자체를 지금 뭔가 잃어버려가지고 그 자리를 노태문 이제 전 임원께서 다시 한번 지금 잠시 임시직으로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삼성을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악재가 터지려니까 정말 이런 것까지 터지고 정말 다양하게 터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이번에 이제 관세가 발표가 됐어요.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현재 촬영 기준으로 어저께 새벽에 발표가 됐는데 다행히 반도체 쪽 이쪽 라인들은 몇 개 업종 자체는 기존에 있었던 그 세율을 그대로 뭐 얘기하겠다라는 얘기하면서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들지만 여전히 미국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측에다가 HBM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뭐 수요를 못 맞췄다라는 이유가 제일 크겠죠.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방향성 자체를 잡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가 좀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다양한 포트폴리오,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뭐 다행히 최근에 뭐 갤럭시도 잘 팔리면서 휴대폰도 좀 살아나고 있고 디스플레이도 어쨌든지 간에 중국의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 중국을 계속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초격차를 만들어가면서 벌려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쪽만 뭔가 컨셉이 잡히고 정신만 좀 차리면 이제 주가 올라가는 건 사실 금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 무조건 삼성전자를 많은 비중으로 매수하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관심을 가지시고 매수를 지금 모아가시는 시점은 괜찮아요. 오히려 뭐 난 적금 대신에 삼성전자를 모아요 하시는 분들은 전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큰 금액을 한 번에 지금 삼성전자 지금 타이밍이니까 바닥이니까 들어가라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네, 같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용 회장의 사직생 발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건희 회장님의 그 프랑크푸르트 발언,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봐라 라고 하셨던 그 발언 자체가 정말 강력했거든요. 그 이후에 삼성이 정말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이제 회장님의 발언이셨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도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저조차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2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같은 수준의 어떤 멘트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도 이제 뭐 다양한 어떤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재용 회장님의 그런 어떤 의사를 그렇게 반영을 이제 멘트를 했다라고 하니까 확실히 뭔가 좀 정신 차리자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래 삼성이 이제 삼성전자가 3톱 체제에서 이제 투톱 체제로 바뀌었었죠. 다 안타깝게도 근데 그 투톱 체제에서 정말 중요했었던 한종희 부회장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노태문 님께서 이제 다시 그 자리로 올라오셨는데 어쨌든 뭔가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선언 자체로 이제 전체 임원들이나 아니면 회사 직원들 좀 뭔가 분위기 쇄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삼성이 그걸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근데 뭐 과연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을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최근 이재용 회장의 중국 관련 적극적 행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근데 사실 삼성은 지금 사업적으로 판단하기가 참 되게 애매한 시점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삼성 반도체에서 어쩔 수 없이 삼성 반도체에서 지금 레거시 반도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 HBM이나 이쪽도 지금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쪽 따라간다 해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매출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당장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되게 중요한 어떤 매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포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레거시 반도체 매출의 또 상당 부분을 또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중국을 뭔가 좀 중국에 한번 가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이기가 들어서면서 이제 누가 보더라도 중국을 제일 많이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걸음 자체가 중국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 자체를 되게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보고 왜 삼성이 중국을 가지? 저기서 뭐 하려고 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미국이 제일 경계하고 있는 거는 최신 반도체, 진짜 HBM이라든지 이런 정말 최신 반도체가 그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를 다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답은 뻔한 것 같아요. 최신 반도체 아니잖아요. 레거시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중국을 가는 거는 최신 반도체 때문은 아니고 레거시 때문에 가는 거다. 그럼 이제 기존의 중요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을 어느 정도 좀 지키고 유지를 하려고 직접 가서 한번 출장을 간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형도 아니고 우리 신형 뭐 잘 안 되고 사실 신형되면 엔비디아 쪽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가면은 당연히 우리 레거시 반도체 때문에 지금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아마 그 이유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도 좀 되게 참 이 회사 내적으로도 진짜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은데 이제 외부적으로도 이런 이제 해외 미국이나 이런 뭐 정치 이런 것들도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판단하기가 참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중국에 간 거는 많은 분들이 의아하셨을 수는 있어요. 지금 중국을 간다고? 미국의 눈치가 안 보여? 이런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오래전 좀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오히려 이재용 회장이 중국을 떳떳하게 갈 수 있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신 반도체가 아니고 레거시 쪽 공정,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이 매출 그리고 이제 그쪽 기업과의 어떤 관계 뭐 중국의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런 걸 생각하려고 가는 거구나. 라고 좀 답이 명확해지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괜찮죠. 한쪽은 그렇게 잘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당연히 이제 다들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HBM 이제 4로 넘어가면은 삼성이 좀 가져와야 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거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HBM4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HBM4는 HBM3E까지와는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완전 다르고 HBM3E는 지금 보통 이제 우리가 HBM은 이제 쌓는 방식이잖아요. 드림을 쌓는 방식인데 쌓으려면 우리가 뭐 물건을 쌓을 때도 왜 이제 뭐 어떤 이제 공장 같은데 식품 공장 같은 데 가보시면은 이 물건을 바로 박스에 쌓지 않고 밑에 파레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 파레트가 있고 거기 위에다 쌓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랩을 감아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지게처럼 들어가지고 이제 옮기잖아요. 그래서 이 파레트 역할을 하는 게 베이스 다이, 본딩 다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이가 밑에 있고, 거기 위에다 이제 적층식으로 쌓아가는 방식인데, HBM3E까지는 이게 SK 하이닉스도 가능했습니다. 그 베이스 다이를 만들 수 있었는데, HBM4로 넘어가면은 그 베이스 다이 자체도 초미세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SK 하이닉스는 못하죠. 네, 이건 삼성전자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SK 하이닉스는 자기들이 못하니까 이걸 누구한테 맡겼냐면은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업 TSMC에게 맡겼죠. 그래서 이제 TSMC랑 SK 하이닉스의 얼라이언스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그 밑에 초미세 공정부터 그리고 쌓는 것까지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으니까 아마 HBM4 시대로 넘어가서 삼성이 수율만 맞춰준다라고 하면은 비용적인 부분에서 SK 하이닉스가 삼성을 이길 수가 없죠. 왜냐면은 어쨌든 삼성은 베이스 다이를 본인들이 다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뭐 어쨌든지 간에 그 본딩 다이, 베이스 다이를 TSMC로부터 사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물론 대량 주문에서 비용이 컨트롤이 되긴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비용이 아예 안 나가는 삼성전자와 비용이 나가는 SK 하이닉스가 분명히 좀 달라요. 근데 뭐 SK 하이닉스나 뭐 아니 이런 기업들도 뭐 다이를 막 실리콘에서 막 유리로 바꾸고 유리기판을 바꾸고 막 이런 기술들도 지금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기술 개발로 결국 이제 그것들을 컨트롤하려고 노력은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HBM4 시대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번에 주총에서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HBM4 시대부터는 정신 차려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한정희 부회장님 하셨죠? 들어가신 한정희 부회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삼성이 그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 HBM4를 보실 때 그쪽 시장을 바라보실 때는 아, 그런 포인트가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새로 넘어가는 시대, 그러니까 빠르면 올 하반기 내년 초 뭐 이 정도 될 텐데 삼성전자가 과연 어느 정도 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분위기는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삼성은 거의 지금 사활을 걸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HBM4도 잃어버리면은 내년, 내후년까지 매출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레거시도 중요하죠. 근데 레거시도 미국에서 지금 보면은 레거시 반도체도 좀 제재를 하려고 하는 액션들이 이미 좀 있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전혀 뭐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삼성은 예전에 잘했던 대로 초격차, 그죠? 기술력을 압도적으로,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그러고 있잖아요. 압도적으로 앞서가면서 뒤에 기업도 뭐 따라오긴 하겠지만, 그 기업, 뒤에 있는 국가 입장을 봤을 때, 근사하게 따라는 갈 수 있지만 절대로 역전할 수 없는 그런 기술력으로 삼성은 항상 해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 면모를 좀 찾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HBM4 시대로 넘어가면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이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만일 진짜 제 설명을 들으시고 아 진짜 그렇구나 한번 해볼 만하겠구나라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삼성전자를 단기간 내에 난 큰 돈을 붓겠다 이거 아니고 그냥 조금씩 매달 적금식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모아가겠다, 요 전략이 지금은 최적인 것 같습니다. 올해 국내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원래 근데 일반적으로 반도체가 1분기 비수기예요. 1분기 비수기고 이제 2분기 때부터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인데, 2분기 때 다행히 이제 피디님 말씀하신 대로 랜드도 반등했고 디램도 반등했고, 그런 소식 자체들은 사실은 되게 좋은 소식이죠. 예, 되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뭐 1분기 비수기인 1분기를 지나서 2분기 때부터는 한번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만한 시점이 되긴 됐지만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측에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칩 납품을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될 거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일단은 좋은 소식이면은 맞긴 맞는데, 일단 그래도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아직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랜드든 디램이든지 간에 어쨌든 레거시니까 저는 레거시보다는 계속 최신으로 가야 된다. 왜냐면은 최신으로 가야지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레거시는 이미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따라왔어요. 비싸게 수요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지금 반도체를 만들어서 이제 소비하겠다라는 그런 수요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레거시 빨리 최신을 만들어서 그 최신이 시간이 지나서 레거시화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2의 딥시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AI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중국의 그런 어떤 일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사실 그렇게 되게 좋게 생각은 안 하는데, 이걸 또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사실은 어떠한 새로운 업종이 나오게 되면은, 그 업종에 대해서 이제 이 비용의 효율화를 처음에 못 합니다. 일단 비용을 때려 붓는 거예요, 무조건. 때려 부어가지고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막 붓는 거고, 새로운 업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도 사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이 산업이 일상화되면은 경쟁자들끼리 서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게 일반적인 산업의 기본 이 플로우거든요. 근데 AI 이쪽은 잘 아시겠지만 워낙 지금 다들 달라붙고 있잖아요. 막 달라붙고 있고, 예전에 막 무슨 뭐 닷컴 버블 때가 생각나는데, 그때는 뭐 회사 이름에 뭐뭐닷컴 뭐뭐 이런 것만 붙으면 그냥 그런 기업 상장하면 그냥 상한가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막 지금 닷컴 버블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때 사실 저는 닷컴 버블을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진짜 정말 이름만 닷컴인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실적 없이. 실적 안 만들어지고 진짜 뭐뭐닷컴 이렇게 하면 무조건 상한가 가던 시절이었거든요. 지금은 기업들이 어쨌든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뭐 손쉬운 기업이라도 가가지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수익 전환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챗 GPT라는 게 나왔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챗 GPT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그 저희 회사도 챗 GPT 직원을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컴퓨터 4대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확실히 리서치 능력이나 이런 거 되게 뛰어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새로 시작한 산업이고, AI라는 걸 우리가 옛날부터 AI라는 단어는 있었지만 챗 GPT가 나온 지 뭐 몇 년 됐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막 서로 경쟁적으로 달라붙어가지고 막 엄청난 비용을 이제 청구하게 되는데, 중국같이 이렇게 비용을 좀 싸게, 상대적으로 이제 정제적인 비용으로 괜찮은 서비스를 만드는 이런 국가나 아니면 기업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랑 그 낮은 가격과 그 높은 가격, 미국의 일반적인 기업의 높은 가격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적정 가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시장은 항상 원래 보는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그게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인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중국이 그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예, 이렇게 좀 해석을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 경쟁적으로 많이 나오죠.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마윈 회장도 컴백시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알리바바에서도 AI 기술이 나온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해당 기술을 이렇게 만드는 기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테슬라만 혼자서 열심히 가던 때에도 아, 이렇게 혼자 달리면 이건 성장성에 언젠가 문제가 오는데 라이벌이 있어야 돼요. 서로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라이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사실 테슬라가 되게 좀 안타까웠죠. 그 이후에 물론 주가가 한번 쉬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시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AI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가격 맞춰가고 균형 가격 찾아가고 이런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그 우리가 소비자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가격대로 이제 이용 가격이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소비자 입장에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